안녕하십니까. 한솔 아카데미의 오호영 강사입니다. 건축 설비 출제 경향 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설비 출제 경향을 보시면 크게 5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건축 환경 계획 원론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뭐 뒤에 있는 뭐 전기라든가 공조라든가 이런 내용과 달리 건축 환경 관련된 그런 이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주로 이제 한 문제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뭐 생소할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출제는 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도 이제 열 환경이라든가 이제 환경 정도가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전기 설비 파트인데, 자, 전기 설비 파트는 우리가 전기 파트, 설비 파트에서 총 이제 20문제 중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5문제, 평균이에요, 평균. 자, 평균 한 5문제 정도가 전기 파트에서 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주로 이제 기초사항이라든가 또는 조명 설비라든가 전원 및 배전 설비, 이쪽이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5문제라 하면은 이쪽에서가 거의 한 4문제 정도, 많게는 이제 뭐 뒤쪽으로 안 나오고 앞에서만 이제 뭐 5문제가 다 출제되는 정도로 비중이 좀 높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파트 쪽에 가면 방제 설비 쪽, 이쪽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위생 설비로 들어가면, 자, 위생 설비는 양이 많습니다. 이제 뭐 하나를 이제 뭐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고, 뭐 기초 사항이라든가, 자, 급수, 배수, 오수 정화 설비, 소방, 가스까지 우리가 이제 위생 설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위생 설비에서는 이제 전부 다 합치면은 보통 6에서 한 7문제 정도, 7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기초적인 사항 쪽에서도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급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배수하고 통기 설비인데 주로 이제 뭐 통기 설비가 좀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수 정화 설비는 이제 매 회당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연 한 문제 정도 이제 비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방 설비 한 문제, 뭐 가스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비중이 출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조화 설비로 가면 요 난방이 이제 공기조화 설비로 들어왔는데, 난방 설비는 이제 별도로 이제 빼서 이제 본다 그러면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조화 설비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4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가 이런 그 전기 설비 파트에서 뭐 한 문제가 준다든가 또 승강 설비에서 한 문제가 준다든가 해서 그 한 문제가 공주 설비로 이제 끼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파트로 가면 이제 승강 설비인데, 승강 설비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한 문제가 이렇게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엘리베이터 한 문제, 에스컬레이터 한 문제 이렇게 이제 각각 한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됐다면, 최근에는 이제 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합쳐서 뭐 엘리베이터가 나온다든가 해서 주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 쪽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기타 운송 설비 쪽에 가면 이제 이동보드가 있습니다. 이동보드 쪽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으로 이 승강 설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이제 나오는 문제는 총 이제 20문제가 되겠고요. 자, 1장에서 이제 7장까지는 보통 이제 한 30에서 한 40%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장에서 10장 정도가 이제 30% 정도. 여기서는 이제 난방하고 이제 공조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30에서 한 40%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전기 쪽이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었는데 50%
한 5문제 정도에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4문제까지 또 이게 문제가 이제 주는 이제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문제가 다른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전기 파트에서 5문제가 일단은 평균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양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쪽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요. 그다음 승강 설비는 이제 매 회당 이제 2문제라고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CBT로 이제 바뀌면서 2문제가 이제 1문제로 좀 이제 주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비중이 이제 높은 그러한 단원의 경우에는 여러분 충분히 이런 그 학습하고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출제 경향을 이제 분석해서 보면 이제 말로 서술된 문제 유형이 한 60% 정도. 근데 계산 문제의 경우는 한 20% 정도로 비율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문제가 이제 20%이면 한 4문제 꼴인데 그 4문제가 뭐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제 아니면 2문제가 지금 뭐 CBT 시험이 이제 언제 볼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접수하고 나서. 그래서 문제가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건축 설비는 이제 2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암기 위주의 학습하고 자, 계산 문제의 학습 2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기 위주의 학습은 주로 이제 옳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쭉 그냥 교재만 본다고 해서 이제 뭐 이걸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위주로 학습을 쭉 하시다가 뒤에 보면 이제 문제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옳지 않은 내용들이 어느 부분이 이제 옳지 않은 건지 그래서 이 특징들을 이제 주로 이제 서술된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쭉 특징들을 나열하고 하나 부분이 이제 딱 봐도 금방 이제 요 잘못됐구나라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암기 위주의 경우에는 보통 특징들을 이제 나열한 그런 이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학습. 그래서 이 암기 위주의 학습은 자,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반복 학습입니다. 우리가 처음 한번 이제 외웠다고 해서 그게 돌았으면 다시 또 생각나지는 않죠. 그래서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또 암기하고 잊어버리면 또 암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이제 통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런 걸 찾아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암기 내용을 수시로 상기해가며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계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주로 이제 숫자가 좀 바뀝니다. 숫자를 이제 바꿔서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숫자를 이제 암기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재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시고 암기할 때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별도 이렇게 노트를 준비를 하세요. 노트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반 정도로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교재 위주의 공식,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실 때는 일반적인 내용들은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공식 위주로 이렇게 해놓고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 그래서 뭐 몇 페이지를 내가 써놨다. 그러면 그 몇 페이지 그 옆에다가 진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문제를 여기다 다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이 우리 그 설비에서 4문제 정도,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문제까지 나오면 이 4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식이 많다고 해서 설비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설비가 의외로 좀 쉬운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계산 공식은 충분히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이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공식집,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이제 공식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는 문제죠. 서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이론 교재죠.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서술식하고 계산하는 문제에서 어떤 것이 이제 틀렸는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